이번에는 전압에 대해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9쪽을 보세요. 해보기, 도선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입니다. 자, 이때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했는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물통에서의 물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 가에서 밸브를 열면 그림 나와 같이 되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했습니다. 자, 지금은 밸브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서 여기에 지금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밸브를 돌려서 열어버리면 이 부분에 통로가 생기면서 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을 설명해 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답은요. 자, 두 물체 사이의 수압 차이에 의해서 수압이 큰 물통에서 수압이 작은 물통으로 흐르다가 수압 차이가 없어지면 물의 흐름이 멈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처음에는요. 똑같은 위치에 지금 물이 왼쪽 거에는 물기둥이 이렇게 있지만 오른쪽에는 물기둥이 없죠. 그러면 수압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수압은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같은 높이에서 수압을 생각해 봤을 때 윗부분에 있는 물기둥이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윗부분에 얘는 왼쪽은 물기둥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물기둥이 없네요. 그럼 수압은 왼쪽이 더 클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럼 이 부분은 계속 지금 누르는 힘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누름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밸브가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밸브를 돌려서 열어버리게 되면요. 이 수압에 의해서 누르는 힘 때문에 이 물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다가 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수압이 작용할 때까지, 즉 물기둥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게 되고요. 물기둥의 높이가 서로 같아지면요. 서로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물의 흐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이 멈추게 되겠죠. 자, 그때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 수압 차이가 생길 때는 물이 흐르지만 수압 차이가 없게 되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전기 회로에 적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뭔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같아질 때까지 흐르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그림 나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펌프는 뭐냐면 물을 끌어올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펌프질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토의해보자 했습니다. 수업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같이 토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펌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펌프의 역할은 물을 펌프질 한다는 건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 나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나요? 선생님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멈춰버렸어요. 두 부분의 물기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그랬죠? 자, 이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물의 흐름이 멈춘 건데 물을 계속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높이를 계속 달라지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말은 왼쪽에서 물기둥이 줄어들어서 오른쪽으로 넘어올 때 이때 오른쪽에서 펌프를 연결해서 자, 이 부분에 이렇게 펌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수로를 연결을 하고 이 부분에 펌프를 연결을 해요. 펌프질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치를 연결을 하고요. 그 퍼올린 물을 자, 이렇게 펌프질에서 퍼올린 물을 다시 왼쪽 물통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옮겨진 만큼 오른쪽에선 펌프질 때문에 물이 다시 올라가서 왼쪽 물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 물통은 물기둥이 계속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펌프를 연결하면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물통에서의 물의 흐름에서 이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기회로에서는 전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뒤쪽에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57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펌프를 이용하여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 흐름 모형이에요. 자, 이 펌프는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펌프의 능력이 좋다면 물을 더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펌프의 능력이 약하다면 물을 조금 낮은 곳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그것은 펌프의 능력이고, 펌프라는 것 자체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끌어올려야만 다시 한번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데 쓰인 물은 다시 한번 펌프질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한 번 떨어지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펌프가 없다면 떨어진 물은 다시 올라갈 수 없죠. 그러면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물레방아도 돌아가지 않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림 나를 보시면 전지를 연결해서 전구에 불을 켜는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전지가 없어요. 그럼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자, 전지가 바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펌프가 없다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전지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로 속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선 속에는 물 대신에 뭐가 꽉 차 있나요? 바로 자유전자가 꽉 차 있죠. 자,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자유전자는요, 전지를 연결했을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되어 있는 전지에 전기력을 받아서 도선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곳에 지금 플러스 극 선생님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도선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은요, 플러스 극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유전자가 원래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구를 통과하면서 이 전기 에너지를요, 무슨 에너지로 바꾸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까요? 네, 전구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게 되려면 빛 에너지로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전구 만져보면 뜨거워요. 열 에너지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구를 통과하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전구를 통과하기 전에 전자가 가진 에너지와 그 다음 전구를 통과한 후에 에너지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한 후에 전자는요. 다시 전구를 켜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기력을 받아 플러스 극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에너지를 보충받고 또 다시 전선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구에 불을 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지는요. 전자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전지가 가진 능력, 즉 전압이라는 건 물을 펌프가 끌어올리는 능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랬죠? 펌프의 능력이 좋으면 물을 더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전지가 능력이 좋으면요. 전압이 커져요.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커지면요. 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많아지면 바뀔 수 있는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도 많아지겠죠. 그럼 전구의 빛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우리는 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펌프의 능력은요. 펌프의 능력에 따라 물의 높이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물의 높이 차가 바로 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물의 흐름은요. 네, 전류에 해당이 되고요. 물의 높이 차는요. 전지가 가지고 있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전압에 해당이 됩니다. 펌프는요. 전지에 해당이 되고요. 밸브는요. 물의 흐름을 멈췄다. 다시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회로에서는 바로 스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물레방아는요. 전구에 해당이 되고요. 수로는요. 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나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나의 전기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과정을 물 흐름 모형으로 설명해보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펌프로 물을 계속 퍼올리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전지도 전기회로를 따라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여 전구에 계속 불을 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둡시다. 펌프 역할을 전지가 한다. 그리고 물의 높이차가 클수록 수압이 세지는 것처럼 전지에는 전압이라는 것이 있고
전압이 세질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커진다. 그래서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전압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했던 수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이라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뭔가 수압의 차이가 있을 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기 회로에서도 뭔가 차이가 있어야만 계속 지속적으로 자유전자의 흐름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전자의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고요. 단위는요, 볼트라고 우리가 붙여줍니다. 어떤 숫자 뒤에 단위를 붙여야만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숫자 1이라는 것 뒤에 대문자 A 써주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페어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 뒤에 볼트를 쓰게 되면요. 이것은 전압의 단위를 표시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 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어떤 전기 회로에서 얼마만큼의 능력으로 자유전자를 계속 흐르게 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압계라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이 전압계의 사용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297쪽을 보시면 전압계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류계 사용법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전압계의 모습은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전류계랑 전압계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여기 써 있는 단위가 서로 달라요. 앞서 살펴봤던 전류계는요. 밀리암페어에서 암페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면 전압계는요. 전압의 단위인 볼트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눈금도 여러 줄로 써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단자도 여러 개 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단자는 플러스 단자에 해당이 되고요. 검은색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이 되죠. 단자 밑에 보면 5V, 15V라고 적혀 있어요. 자, 5V는 5V까지 측정할 수 있다. 15V는 15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전류계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류계랑 전압계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눈금 읽는 방법도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연결 방법입니다. 지금 전압계가 연결된 모습을 보시면 전류계가 연결된 모습이랑은 달라요. 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지가 있고요, 지금. 다음 스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전구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전지가 있죠.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기 회로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전류계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을 끊고 그 사이에 전류계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전압계는 조금 달라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전지는요. 자유전자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구를 통과하기 전에는 에너지가 최고치로 많이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구를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죠? 그럼 통과하고 난 후에는 에너지가 적어졌을 거예요. 자, 이 에너지 차이만큼이 바로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전기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을 측정하려면 통과하기 전의 에너지와 통과한 후의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 차이를 측정하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계를 연결할 때는요. 어떤 전기기구를 통과하기 전과 그 다음 통과한 후를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그 차이를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통과하기 전과 후에 전선을 또다시 빼서 연결을 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요, 무슨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선이 이렇게 한 회로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 이곳에 또 회로가 하나 또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회로가 또 한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전압계의 측정 방법도요, 전류계랑 똑같아요. 먼저 0점 조절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전기회로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기회로에 연결할 때는요, 전류계랑은 다르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보세요. 이때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하게 됩니다. 측정 범위 선택하기도요. 전류계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눈금을 보시면 숫자가 5도 적혀 있지만 15도 적혀져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단위는 볼트 하나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단자가 2개 있고 하나는 5V까지 측정할 수 있고, 자, 여기 숫자 5까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는 15니까 하나는 15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5V 단자에다 연결했다. 그러면 나는 위쪽에 있는 눈금으로 바늘의 눈금을 읽어준다라는 뜻이고요. 5V 이 단자에다 연결하게 되면요. 아래쪽 숫자를 가지고 눈금을 읽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류계랑 마찬가지로 5V와 15V 중에 누가 더 큰 숫자인가요? 15죠. 즉 15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왼쪽 거는 5V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측정 범위가 더 큰 15V부터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15V로 측정을 했는데 뭔가 5V보다 작은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5V보다 작으니까 5V 단자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단자를 옮겨서 한 번 더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할 때는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합니다. 이때 측정된 값이 다음 최대값인 5V보다 작은 경우에는 더 작은 값의 다음 단자로 바꾸어서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금을 읽는 방법 똑같습니다. 전압계의 눈금을 읽을 때는 선택한 마이너스 단자의 값이 최대값인 눈금을 읽어주게 됩니다. 15V 단자에 연결한 경우 최대값이 15인 위쪽 눈금을 읽습니다. 지금 읽어볼까요? 바늘이 지금 이곳을 향해 있네요. 15V라면요. 숫자 0부터 5까지의 사이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이 한 칸이 바로 5V를 10칸으로 나눴으니까 0.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한 칸이요. 그런데 지금 바늘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몇 칸을 더 가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 조금 더 가깝네요. 그럼 7칸 갔어요. 그러면 3.5V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3.5V, 5V보다 더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5V로 단자를 옮겨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봅시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5V 단자에 연결을 해서 측정한 경우 바늘이 이곳을 가리켰다면 이건 어떻게 읽어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5V 단자에 연결한 경우 지금 바늘은 아래쪽 눈금을 이용해서 읽어줄 수 있는데요. 0, 1 사이를 10칸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여기 한 칸당 자, 여기 한 칸당 지금 0.1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늘이 가리키는 곳은 이곳이니까 뭐라고 읽어줄 수 있나요? 1.1V 이렇게 읽어줄 수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단자에 연결했느냐에 따라 눈금이 서로 다르게 읽힌다. 똑같은 바늘의 위치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바늘의 위치가 같다 하더라도 어떤 단자에 연결했느냐에 따라 측정된 값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압계 사용법 교과서 보면서 활동지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0점 조절하기. 두 번째, 전압을 측정하려는 두 지점의 병렬로 연결한다. 이때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연결합니다. 세 번째,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최대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합니다. 네 번째, 측정된 값이 다음 단자의 최대값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단자를 바꿔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 전압계 눈금을 읽을 때 선택한 마이너스 단자의 값이 최대값인 눈금을 읽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는 실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전압계와 전류계의 눈금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전압계와 전류계를 학습했기 때문에 눈금 읽는 방법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압계 바늘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경우에 전압계 눈금을 읽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전압계라는 것은 이 단위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오른쪽 끝에 있는 최대값을 한번 보시면 30도 있고 15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단자를 보시면요.
3V, 15V, 30V 세 종류래요. 그럼 이 끝에 오는 단위는요, 다 볼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읽기가 쉬워져요. 만약에 3V에 연결한 경우라면 지금 이곳을 가리키고 있는 눈금을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가 지금 세 종류란 뜻이에요. 플러스 단자는 한 종류고, 자, 마이너스 단자가 만약에 3V, 15V, 30V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 지금 집계도선을 연결한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에는 숫자 중에 최대값이 3인 경우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0, 1, 2, 3 맨 윗줄에 있는 숫자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바늘의 위치를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네, 1하고 2 사이를 보시면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한 칸은 얼마를 뜻하는 걸까요? 0.1을 뜻하는 거죠. 1이란 숫자를 10칸으로 나눴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1.1, 1.2, 1.3이 되겠죠. 그럼 숫자 1.3으로 읽고 1.3V 라고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5V에 연결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 15V에 연결된 상황이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금을. 그럼 두 번째 줄은 5하고 10 사이를 지금 10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한 칸당 얼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5라는 숫자를 10칸으로 나눴어요. 그럼 0.5V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5.5, 5.5, 6, 6.5가 되겠죠? 그래서 6.5V라고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V에 연결한 경우다. 30V 집계도선 연결된 경우라면 30V가 최대값인 맨 아래쪽 눈금으로 읽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에는 10하고 20 사이를 10칸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한 칸이 숫자 1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11, 12, 13. 자, 이 숫자를 13으로 읽어줄 수 있겠네요. 13V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이 눈금 읽는 방법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전압계가 아니라 전류계입니다. 전류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요, 단위가 조금 달라지네요. 전류계 눈금 읽어줄 때는요, 단위를 암페어도 사용하고 밀리암페어도 사용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대값이 5, 50, 500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단자가 세 종류 나와 있다고 적혀져 있죠, 친절하게. 그러면 이 지금 측정 계기판 밑에 보시면 단자가 원래는 이렇게 4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플러스 단자일 거고 마이너스 단자가 세 종류 있는데 50mA가 있고 그 다음 500mA가 있고 그 다음 5A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50mA에 연결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숫자가 50이 최대인 이 두 번째 줄로 읽어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숫자로 이렇게 눈금을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눈금을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지금 이거 바늘이 약간 비껴져 있지만 우리 이 굵은 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굵은 선으로 읽어줍시다. 그럼 이 굵은 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10하고 20 사이를요 10칸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한 칸이 숫자가 1이 되겠죠? 그러면 11, 12, 13, 14, 1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15mA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500mA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을 했다. 그러면 측정값이 500mA가 최대인 이 부분으로 읽어줄 수가 있겠죠? 맨 윗부분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00하고 200 사이가 10칸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를 10칸으로 나눴어요. 한 칸당 얼마에 해당되냐? 10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110, 120, 130, 110, 110, 120, 130, 140, 150이 되겠죠? 그래서 150mA다 라고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단위는 이 끝에 있는 단위들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5A에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땐 단위가 달라졌죠? 암페어가 사용이 되네요. 자, 여기다가 암페어라고 적어놓고 자, 5A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부분의 눈금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1하고 2 사이가 10칸으로 나뉜 거니까 한 칸이 10칸으로 나뉜 거니까 1이 그럼 0.1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1.1, 1.2, 1.3, 1.4, 1.5가 되겠네요. 1.5 암페어 이렇게 눈금을 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압계와 전류계의 눈금 읽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